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세계의 지붕이라는 히말라야 8,000m급 고봉에 29번을 도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29번 중에서 15번의 성공을 이루어낸 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5번째 고봉 등정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고국에 전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됐죠. 일명 히말라야 탱크라는 분입니다. 엄홍길 산악인을 오늘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네. 저희 프로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네, 특히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많이 얼굴이 탔습니다. 다른 원정에 비해서. 예. 그건 뭐 특별히 많이 타는 원정이 따로 있습니까? 뭐 그건 아닌데요. 네. 그만큼 좀 더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예.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조량이 많으면은 많이 타겠죠, 얼굴이요? 예, 거기 또 이제 자외선, 눈의 자외선, 빛이 예. 바로 이제 그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예. 다른 저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죠. 그러니까 피부가 이제 많이. 근데 탑니다. 히말라야 탱크라는 별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히말라야에서 그냥 전진만 하셨길래 그런 별명을 얻으셨을까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정상 공격을 할 때 네. 특히 등반 중에 어떤 좀 가능성이 있다. 네. 뭔가 좀 이게 밀어붙이면 네. 뭔가 정상도 올라갈 수 있고 네.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는 않고 그냥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 별명이나 이런 걸 듣고 사진에서 뵙고 그럴 때 네. 생각을 해서 그런지 지금 뵈니까 그렇게 탱크같이 생기신 분은 아닙니다. 예, 다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예. 저를 이제 화면이라든가 지면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네.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뭐 그 덩치도 크고 네. 뭐 우락부락하고 네. 힘도 세고 말입니다. 그런 것 같이 생각하다가 네.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 네. 그냥 다들 의아해합니다. 그냥 네. 자그마한 체구에 어떻게 그런 엄청나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고. 네. 예. 자, 그러면 뭐 피곤하실 테고 네.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등반에 성공했을 때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 기분과 네. 이제 돌아오셔서 지금쯤의 기분과는 차이가 많습니까?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면 그 정상에 올랐을 때는 네. 물론 이제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어떤 그 혹시 또 실패를 하면 어떨까? 네. 그리고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예. 그 올라가는 과정에 별의별 어떤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번민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보면은, 예, 예. 막 갈등이 쌓이게 예,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목표는 하나 정상, 뭐 어떤 일이라도 정상을 올라가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그런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막상 정상에 올랐으면은 어떤 뭐 그런 뭐 일반적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런 기쁨은 전체 머무르는 시간에 비해서 그게 짧습니다. 그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바로 드디어 해냈구나. 뭔가 내가 새로운 목표를 하나 이뤄냈구나. 라는 그런 잠시의 어떤 그런 기쁨과 한의를 느끼고 그다음에 또 찾아오는 것은 바로 어떤 허탈감. 뭔가 허전한 것 같고 속이 뻥 뚫린 것 같이 그냥. 하하. 그러면서 이제 그 제 발 아래 펼쳐진 그 6,700m 히말라야 하얀 만년설산의 파노라마를 쫙 보면서 잠시 감해졌는 겁니다. 예. 그동안 올라올 때의 과정이라든가 등반 시작할 때 여러 과정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순간 직전의 모든 과정들이 머리에 다 이제 순간적으로 막 스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어떤 몸의 어떤 그 긴장이 되고 경직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올라온 길을 네. 위험하게 올라온 길을 그 올라올 때는 정상이라는 거 하나의 목표를 보고서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 중간의 과정이 위험한지 네. 어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순간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짓 거 여기서 뭐 사고가 여기 뭐 추락해서 떨어져도 뭐 죽음 뭐 그뿐이지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전혀 어려움 이런 것도 못 느끼게 되고 그 막상 올라섰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두렵고 이제 뭔가 이제 불안해지고 그러죠. 과연 내가 이게 아무런 사고 없이 내려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내려오게 돼요. 근데 그 등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요. 그 올라가기보다 네. 하산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말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보면 산에 정상을 올라갈 때보다도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 때 모든 정신력과 어떤 모든 에너지를 거의 다 이제 소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가 된 상태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몸이 완전 지친 상태에서 그 내려오는 길이 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순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위험한 길도 많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자기가 약간의 뭐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체력이 완전 뭐 빠진 어떤 저하가 떨어진 상태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더 지친 상태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8,000m 정도 되는 데는 산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평균 한 5,000m 정도면 저 절반입니다. 산소가 평지의 절반이거든요. 평지의 절반. 네, 5,000m 정도면요. 아, 그 그러면 8,000m 하면 이제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예. 그럼 숨이 몹시 가쁘겠군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예, 가쁜 정도가 아니고 네. 뭐 호흡하는 것 자체가 뭐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지에서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제가 충분히 수 들이마시고 있죠. 네. 내뿜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네. 되는데 거기서는 이거 한 번에 어떤 자연스럽게 확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호흡 자체가 네.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을 뭐 두세 번 막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어떤 호흡이 될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하는 것 자체가 막 근데 그 답답- 3분의 1밖에 산소가 없는 네. 고산에서 네. 하산을 해서 평지에 내려왔을 때 후유증은 없습니까? 잠수를 했다가 올라오면 후유증이 있듯이. 예, 후유증이 있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저희 같은 있습니까? 경우는 이제 우선 어떤 그 체중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네. 들자면 그렇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사진, 그 모습, 얼굴 형태 모습하고 네. 등반을 떠나기 전에 여기서 국내에서 평상시에 이제 잘 먹고 잘 있을 때 네. 그 모습의 어떤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그한 뭐 20대 청년이 예를 들자면 한 40대 뭐 이런 식으로 40대 사람이 굉장히 그 한 20년 정도 나이 많아 보입니까? 예, 뭐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뭐 신체적인 병에 쇠퇴를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산소가 없는 데서 공기 입학하는 곳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이제 보고에 하면. 예. 그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 사람이 이제 워낙 그 힘든 일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막 진을 빼다 보니까 장시간 네. 또 산소가 네. 입학하는 데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지대 내려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네. 저뿐만이 저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그런 이렇게 전문직을 그 동료들 보면 성 친구들도 그렇더라고요. 좀 이제 건망증이 좀 심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깜빡깜빡. 음. 예.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갑자기 중심 어떤 말에 어떤 참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뭐 서 있다 뭐 어디 가다가도 가면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사람이 지금 여기 뭐 하러 나오신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건망지마지고. 근데 그게 이제 회복이 되겠죠? 예,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좀 회복 단계가 좀 뭐 예를 들자면 의학계요 저기 뭐 보고에 하면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를 뭐 잘 먹고 잘 휴식을 취해야지만 어떤 거 원상적인 회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이렇게 이어지니까 예. 뭐 그게 이제 아주 적응이 돼가지고 예. 얘는 뭐 아하. 이번 등반이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저희가 여기 출발해서부터 돌아오는 것까지는 약 2달 걸렸고요. 네. 베이스 캠프에서 거기 등반 실주 하는 데는 약 한 40일 걸렸어요. 40일. 네, 40일 정도. 그 등정한 이번에 그 산이 이름이 있죠? 네, 얄룽캉이라는 그 8,505m인데요. 얄룽캉이요? 예, 예. 그런 히말라야의 그 8,000m급 봉우리 중에서 몇 번째로 높은 곳이죠? 높이로는 이제 5위에 속하는 5위에. 봉우리, 5번째로 높은 예. 봉우리고요.
그 봉우리는 이제 그 칸첸중가라는 그 8,586m의 주봉이 있거든요. 네. 그 서쪽에 있는 그 봉우리입니다. 위치한 봉우리인데요. 네, 그럼 그 주봉과 얼마나 떨어진답니까? 주봉과 많이 보이겠군요. 그럼. 아 그럼요. 이렇게 네. 저 정상에 딱 올라서면 이제 거기 서로 아주 보이죠. 보이네. 예, 정상. 주봉이 있고 예. 요거 이제 옆에. 알룡강이 이제 위성봉이 있는데요. 네. 그 봉우리를 이제 제가 올라간 건데 네. 이게 네팔과 그 인도와 그 티벳, 네. 그 중국과의 그 삼각 지점에 위치하는 그 적경지대에 위치한 봉우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산이 그 상당히 그 기후 변화도 좀 심하고, 네. 그다음 눈도 또 적설량도 좀 많고, 네. 그 바람도 심하고,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등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다른 산에 비해서. 예. 이번에 그 첫 번 등반에 성공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실패를 하다가 여기 다시 간 겁니까? 원정은 이번 등반에서 처음 간 겁니다. 이 알롱강을 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 네. 등반 중에 이제 1차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죠. 네. 1차 도전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에 내려와서 네. 한 10여일간 이제 날씨 기상을 보고 네. 그때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이 마침 이제 제가 2000년도 그 봄 시즌에 제가 칸첸중가 그 등반을 했거든요. 8,586m. 네. 그 옆에 이제 주봉을. 예, 주봉을 등반했는데 그 봉우리를 등반하면서 그때 사고로 인해서 캠프 3 지점에서 저와 같이 이제 등반하던 진짜 형제나 같이 다름없는 그 셀파가 이제 그 낙빙 얼음에 맞아가지고 이제 내 진탕으로 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하하. 예, 2000년도 봄에. 네. 그때 이제 그날이 바로 제가 1차 도전, 이번에 얄름강을 도전할 때 1차 도전하다가 실패한 그날이 공교롭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날씨가 굉장히 뭐 구름이 많이 끼고 뭐 바람도 심하게 불고 캠프 4 지점에서 이제 네. 약 한 7,700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네. 그렇게 날씨가 안 좋고 눈도 또 많이 내리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포기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날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야, 가만있어 오늘이 마침 그 다와 그때 그 셀파가 그 죽은 그날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딱 되는데 야, 참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거 얘네들이 이 다와가 우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건가 보살펴 주는 건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제 눈이 계속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요. 결국 베이스 캠프로 전원 단체 철수 명령을 제가 내렸어요. 예. 철수 명령을 내려갖고 이제 제가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한 겁니다. 뭐 좋게 생각해보자. 다와 그래도 오늘 힘들고 그러니까 하루 쉬라고 며칠 내려가서 베이스 캠프 쉬라고 이렇게 날씨를 이렇게 안 좋게 했나 보다. 먼저 그 돌아가신 셀파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로 생각이 되더란 말이죠. 아. 너희들 지금 힘드니까 예. 이번에 1차 도전은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마음 아예 그냥 예. 포기하고 예. 내려가라. 예. 며칠 편히 쉬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날씨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연관을 지었습니다. 좋게 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 내려와서 이제 그날이 마침 또 그런 날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제를 지내기로 했어요. 예. 그 동료를 그 셀파를 위해서 예. 다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대원들 다 모이고 현지 고용들 다 모이고 그 재단 앞에다 이제 그 제상을 차려놓고 베이스 캠프에서.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이 바로 그 2000년도 봄에 그 사고 그때 그 경위를 네. 얘기를 하면서 그날이다 바로 네. 그 다화가 죽은 그날이다. 그래서 오늘 그 다화를 위해서 우리가 대원들이 한번 전체 다가 제를 지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그 베이스캠 내려올 데서는 날씨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치기 네.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안 내리고 네. 구름이 거치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딱 지단 앞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갑자기 그냥 그 혈이 반응이 그 저희 그 재단 그 대원들 다 서 있는데 거기 네. 막 희가 몸에서 바람이 굉장히 세차게 몰아치는 거예요. 예. 그 주위만 거기만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움츠려 할 정도로 바람이 네. 세게 치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이 막 날릴 정도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맺으려고 그러는데 막 저를 막 바람이 휘감으면서 제 앞에서 막 하면서 그 제상을 막 이렇게 막 휘 감는 거예요. 다화가 왔군요. 예, 그래서 저 대원들이 거기 주변에 있던 대원들이 다 희한하다고 생각, 순간적으로 다들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신기하단 말이야. 예. 바로 그 주변에는 바람 한 점 없는데 하하. 거기서 그런 일이 막 현상이 예.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절하고 나와서 다들 이제 그런 말 한 겁니다. 야, 희한하게 다와가 그래도 이걸 보고서 왔나 보다. 그 친구가. 예. 아, 그래, 아유, 그랬더니 뭐 이해를 해주겠지. 그래서 예. 좋게 마음 먹고 이제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날씨 봐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죠. 네. 저 산이 얄룽강 산입니까? 예, 저게 저 산에 이제 구름이 막 아주 날리는 부분이요. 예. 저게 이제 얄롱강이라는 8,500m 그 전경 사진입니다. 저게. 아, 예. 저 거기가 뭐 이제 바위로 다 이루어져. 저기는 저 몇 메타 정도에서 찍은 겁니까, 저거는? 저게요. 네. 저게 저 한 6,300여 지점에서. 예. 지금 저것은 이제 뭐 캠프 완 지점이라고. 네. 예, 6,200m 지점에 저희 대원들하고 셀파들이 지금 등반하는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네.
저 텐트라는 것이 저렇게 얇은 천으로 돼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게 이제 그 바람을 바람 막아주고, 막아주고. 안에 이제 보온해주고 저 안에서 아늑하게 저희가 이제 보온도 됩니까? 예. 저 안에서 있으면 어쨌든 모든 걸 추위를 바람을 막아주니까. 막아주니까 예. 또 안에 이제 그 밀폐돼 있으니까 예. 안에 또 보온도 되고요. 네. 아늑하죠. 예.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 예, 저거는 이제 저 밑에 발 밑에 저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예. 빙하에 균열된 틈인데요. 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금 그 줄 깔아놓은 픽스로프를 잡고 지금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대원이. 예. 예. 잘못하면 저 빠지면 이제 저기 뭐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 나는 거죠. 저희 뭐 깊이를 알 수 없겠죠. 예. 저거 뭐 깊이가 이제 뭐 다양합니다. 뭐 10m, 100m 뭐 굉장히 깊을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요. 저거 이제 정상. 네. 아니고 정상에서 제가 이제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저 장면은 마침 저희가 이번에 원정거 등반할 때 가수 이문세 씨가 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와 주셨어요. 네. 한 보름, 한 20여일을 걸어서. 네. 그리고 제가 마침 그 성공하고 내려온 그 다음날 베이스 캠프 들어와가지고 네. 그 축하 공연을 베이스 캠프에 들어와가지고 네. 산상 음악회를 그때 환상적인 환상적이었겠는데요. 예, 진짜 예. 5,500 베이스 캠프에서 진짜 예. 히말라야 그 만년 설산 안에서 그냥 예. 환상적인 예. 산상 음악회를 열어줘가지고요. 예. 이왕이면 정상에 올라서 했으면 더 멋있을 텐데. 정상은 이제 너무 춥고 이제 위험하니까. 예. 예. 그 코스가 어느 정도 힘든 코스입니까 이번에? 예, 등정하신 제가 그 데는? 등반하는 루트가 상당히 그 산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드니까 네. 그 91년도 등정된 이후로 여지껏 한 뭐 10여 년 이상 동안 등반이 안 됐어요. 아 거기 누가 등반 안 했습니까? 예, 91년도 그거는 이후로. 인기가 그렇게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어렵고 이제 상당히 그 이제 또 여러 가지 그쪽에까지 베이스 캠프까지 와서 그 산을 등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프로치, 베이스 캠프 들어오는 길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고 어렵고. 이번 등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몇 메타에서부터 몇 메타까지였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구간은 제가 그 마지막 캠프에서 네. 7,900m에서 네. 정상을 올라가는 구간이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죠. 그 몇 메타나 남겨두는 겁니까? 정상까지. 그게 이제 한 600여 m 남겨놨거든요. 예. 그거를 제가 새벽 3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어두울 텐데요. 네네. 그 정상에까지 올라가니까 몇 시든가요? 오후 3시 8분이요. 그 12시간을 올라가셨네요. 네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아침에 해 뜨고 뭐 이래서 올라가면은 그렇죠. 도착하면은 깜깜한 밤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오히려, 아하. 아침에 이제 오전 중에 정상을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내려올 시간까지 해서 이제 환할 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대체로 오후 그러니까 한 600m를 올라가는데 12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아이고. 그건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14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럼 100m쯤 올라가는데 2시간씩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 한 2~3시간씩 걸리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그게 1박 2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올라가다 1박 2일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뭐 비박이라고 해가지고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맨몸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 텐트도 없죠? 예,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그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동사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하면 거의 뭐 동사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그 거죠. 저희들은 그 추운 데서 잠이 들면 그 동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8,000m 이상의 그 고도에서는요. 네. 굉장히 그 생명의 위험을 처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하 몇 도나 됩니까, 거기 온도가? 평균 뭐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씩. 체감 이제 바람이 불고 심하게 불면 체감 온도까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니까 더 떨어지게 되겠죠, 더 물론. 뭐 마이너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왔다가 두 번째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네네. 그때도 실패할 뻔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왜 그랬어요? 캠프 3 지점 정도에 올라갔는데 네. 그 3일에 걸쳐서 올라가거든요. 네. 캠프 안에서 하루, 캠프 2에서 하루, 캠프 네. 3에서 3일 동안에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날서부터 올라가는 날서부터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 연락을 해가지고 기상 이걸 날씨를 한번 알아봤더니 앞으로 한 3일 정도가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3일씩이나 해서 올라왔는데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그 좋은 기회를 또 날씨 또 놓칠 것 같아서 그것도 보름달 뜨는데 가야 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때 마침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보름이 다가오고 네. 그래서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보름달 그 시즌 그때가 보면 전후로 해서 그 산에서 보름달 정도를 가지고 그 육안으로 네. 불을 안 켜고요. 네. 그리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네, 그 됩니까? 정도 환합니다. 환합니까? 예, 예. 아하. 눈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환하죠. 아, 그렇겠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또 그때가 되면 전후로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날씨가 좀 바람도 자고 날씨가 좋습니다. 거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을 택하고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보름달보다도 그 다음 날이 또 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달이 이제 완전히 그 네. 풀로 차는 거 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보름달보다도 그 다음 날이 낫겠다. 네. 또 날씨도 그 다음 날이 좀 낫다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택하고 올라간 그 캠프 3에서 7,300에서 4일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캠프 4 이제 7,900m까지 텐트를 치고 쳤어요 거기다가 네. 정상 이제 7,900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자고서 새벽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텐트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그 방금 전까지 불과 한두 시간 전까지 우리가 텐트 안에 있을 때 환했던 달이 대낮같이 환했던 달이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깜깜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이 등반 셀파가 엄싸보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텐트 밖까지 보더니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깜깜해졌냐 아까까지 막 환한데 대낮같이 환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랬더니 지금 텐트 바깥에 보라는 겁니다. 우리 텐트 문을 딱 봤더니 깜깜하더라고.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이거 어디가 달이 다 어디로 갔냐 말이야. 방금 전까지 그 환하게 비친 날이에요. 저는 그때 개개월씩 그걸 하는 걸 모르고 달이 월식이었군요. 예예예. 이제 그 구름으로 해서 그거 새까맣게 가려지더라고 달이 네. 이제. 예.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야 이거 희한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나 보다. 그래서 막 이제 절망을 했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바람은 안 불더라고요. 그래서 야 바람은 안 불지 않냐. 날은 어두워지 그대로 뭐 칠까지 어둡지만 바람은 안 불지 않냐. 우리가 랜턴불을 비춰갖고 올라가자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이 머뭇거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가는 데까지 가다가 날씨 정 안 좋으면 우리 포에 내려오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3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날이 이제 점점 새벽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한두 시간 지나니까 다시 달이 싹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다시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반을 하고서 이제 날이 밝으면서부터 계속 올라가는데 한 10시경서부터 바람도 안 불고 그 좋던 날씨가 해가 쫙 내리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그 루트 자체가 제가 다른 8,000m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이렇게 약간 좀 수월해지고 좀 뭔가 정상에 가까워진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막 루트 자체가 올라가는 길 자체가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막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막 그 더군다나 이렇게 돌이 막 그 암벽지대가 나타나는데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돌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확보하는데도 뭐 불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정상 올라가는데 마지막 구간 때문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이 많이. 그 올라가는 루트는 거기밖에 없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네. 이제 그 제가 보니까 그쪽 딱 길이 그 루트 아니면 더 다른 길이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면서 길을 만들면서 올라가는데 그 길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이제 정상을 올라서는 순간 하여튼 뭐 그때는 뭐 감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글쎄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히말라야 등반 15번째 했는데 성공을 예. 그 모습을 잠시 좀 화면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지금 저 장면은요. 네. 96년도 봄에 그 다올라길이라는 봉우리 등반인데 네. 베이스캠프 주변에서 저 눈사태가 나는 겁니다. 저렇게 뭐 엄청납니다 눈사태가. 눈 사태요? 예. 그리고 저거는 저희가 이제 그 등반하는데 네. 지금 강풍을 맞는 겁니다. 네. 이제 제트기류라고 그러는데요. 네. 보이시죠 지금 뭐 거의 뭐 운행도 못하고 바람 쪽으로 얼굴도 못 들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또 저것은 이제 그 크레바스. 납자가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뭐 확보를 하고 이제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크레바스에 예. 빙하에 크레바스에 빠진 걸 이제 구조하는 장면이고 예. 저거는 이제 그때 이제 다 올라가 정상에 올라서서 이제 무전교신하는 겁니다. 예. 코가 다 콧물이 다 얼었죠, 막 그때. 예. 바람이 이제 굉장히 막 심해요. 그리고 저것은 이제 저희가 그 안나푸나 등반할 텐데요. 위에서는 이제 저장 이제 얼음이나 눈을 녹여서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물을 끓여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저거 이제 지금 안나푸나에 등반할 때 그 기후가 변화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저희가 기상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은 저기 빙벽 등반할 때 얼음이나 좀 철벽 같은 거 등반할 때 발 밑에가 착용하는 아이젠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끄럼 방지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고. 저기 평균 경사도가 뭐 60, 70도 되는 벽을 이제 이렇게 등반한 거고. 저기 옆에 보시는 그 틈이
그 크레바스라고 크레바스. 합니다. 예, 예. 저걸 이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예, 저 틈이 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예, 깊겠어요. 굉장히 이제 깊고 이제 위험한 곳이죠. 예. 저것은 제가 이제 설벽을 근데 그걸 건너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건너가면 넓은 경우에는 예. 다른 돌아갈 길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사다리를 건너갑니다. 사다리도 못 넣을 정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이제 두세 개씩 연결합니다. 이렇게 10여 미터씩 먼저 연결할 때도 있어요. 네. 아주 그것도 또 열심히 부러지면 큰일 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입니다. 확보줄, 안전줄을 다 양쪽에 묶고 예. 이제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저것은 지금 능선상에다가 제가 이제 칸체중과 등반할 텐데 텐트를 쳤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등반을 못하고 이제 텐트 속에 갇혀서 있을 때 이제 장면입니다. 예. 등반하면서 이제 베이스캠프 교신하는 거죠, 저희가. 저 보시면 이제 텐트가 막 이렇게 겉에 부분 막 찢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저기 바람에 저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바람에 찢어져요? 예, 바람에 텐트가 다 그냥 막 갈기갈기 천이, 저 나이론 천이, 네. 저 강한 천이 다 찢어지는 거죠. 하하. 그 지금 사람이 지금 보시다시피 등반을 못하고 딱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요. 운행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중심을 못 잡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저거는 이제 설벽, 예, 벽이 워낙 그 설사면 벽이 엄청. 아, 이거 사람이었군요, 그게. 예. 사람이 지금 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저 횡으로 지금 위에서 저 설벽을. 예. 평균 경사도가 뭐 70도, 80도, 뭐 그렇게 심한 경우는 벽이 이렇게 90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저걸 이제 걸어서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저런. 어떻게 그런 걸 하세요? 지금 난 화면으로만 봐도 네. 뭐 막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네. 저럴 때 지금 그 상황 같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저희가 보통 히말라야 등반하면서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아까 보셨던 그런 눈사태. 네. 눈사태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게 대체로 이제 저는 아까 같은데 이제 크레바스 지대. 네. 비가 균열대 틈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 사고가 중상을 입다. 근데 몸을 다 묶을 거 아니에요, 서로. 예, 묶기도 하고요. 네. 저게 이제 위험한 지대를 통과할 때는 서로가 이렇게 묶기도 하는데 네. 그냥 웬만한 데는 이제 그냥 각자 이렇게 그냥 위험하지 않은 데는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네. 묶지도 않고 이제 각자 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는 크레바스면 보이는 균열된 크레바스 같으면 문제가 예, 없겠는데. 이렇게 돌아간다든가 예, 예. 정 못 건너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알루미늄 뭐 사대를 걸치고 네. 밟고 건너간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히든 크레바스라고 있습니다. 네. 밑은 이제 이렇게 쫙 벌어져 있는데 위에 살짝 이제 눈이 덮인 함정과 같은 데죠. 이런 데서 멋모르고 걸어가다가 잘못되면 이제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 밑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식사는 뭘로 해요? 식사는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현재 국내에서 네. 거의 뭐 식사 국내 모든 뭐 재료를 다 여기서 준비해 갖고 합니다. 네. 현지에서 준비하는 거라고는 신선한 뭐 야채류, 육류 정도만 준비하고 네. 거의 여기서 한국식으로 다 준비를 해가거든요. 하다못해 뭐 양념 종류, 고춧가루, 된장, 간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여기서 준비하고 가죠. 네.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는 직접 현지에서 쿡을 고용을 해가지고 주방장을. 그리고 요리를 직접 다 해서 먹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하. 한국식 비슷하게 예. 뭐 김치도 밑에서 담아 가져가고 네. 깍두기도 담아 가져가고 하는데 베이스 캠프 이상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좀 가장 좀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다음에 요리가 간편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료 소모량이 적어야 되고 모든 그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걸 뭐 올려야 되고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체력 소모도 따라야 돼 시간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그 식량 같은 건 이제 거의 뭐 인스턴트 식품 물만 보면 이제 뭐 금방 2, 3분 내에 끓는 요리가 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연료 소모량이 좀 높은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서는 어떤 영양 네. 어떤 이런 걸 따지고 맛으로 음식을 섭취한다기보다도 그냥 살기 위해서 죽지 않게 먹어야 힘을 내는 거 아니고 뭐 배에 이제 포만감이 있어야지 네. 힘을 내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최소한의 어떤 식량. 그러니까 조리가 필요 없는 식품 같은 것도 많이 몸에 지니고 다녀야겠어요. 네, 그렇죠. 행동식 그렇죠? 같은 거. 예. 그다음에 건조식품 같은 거. 예. 저 이제 말린 것들. 예, 물에 끓이면 이제 바로 이제 원형 볶기가 돼가지고 예. 이제 이렇게 요리. 근데 산에 다니시다 보면은 네. 그 예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 예감이 맞습니까? 제가- 이번 등정은 내가 성공을 하겠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네. 뭐 네. 이런 예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히말라야 등반을 예. 초창기 뭐 중반부, 초반부, 중반부 이렇게 다닐 때까지는 그런 거에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네.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중반부 들어서 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향해서 막 등반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뭐 사고도 많이 겪고 뭐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한 뭐 동료들의 희생, 주고하는 어떤 희생도 치르고
대가를 치면서도. 그러면서는 이제 산이 이제 이렇게 어떤 보이더라고요. 산이 움직이는 게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어떤 살아있는 산이 움직여요. 산이 예. 어떤 하나의 그 어떤 뭐 어떤 뭐 고정 아무 무감한 어떤 이런 하나의 물체가 아닌 네. 산이 어떤 살아서 숨을 쉬는 그런 것 같이 예, 그런 걸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육감적인 게, 직감적인 게 예. 산을 어느 산을 딱 들어가면 이렇게 접하면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산이 있고 네. 어느 산을 딱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참 산이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네. 산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 산에서 뭔가 네. 그럼 일이 술술 풀리는데 어느 산은 딱 가서 느낌이 그러면 잘 안 풀리고 산한테는 사고도 나고 그동안에 사고는 몇 번이나 나셨어요? 사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동상에 2번 걸려가지고 네. 동상 수술을 그냥 2번 했는데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 마디 하고 네. 검지 일부가 이제 제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보시면 이제 저 안나푸나 때 네. 제가 이제 그 빨리! 7,700m 지점에서 저한테 네. 왔어요. 떨어진 셀파를 이제 구하려다가 발목이 그때 감기면서 사고가 그냥 난 거. 셀파가 떨어졌어요? 네, 추락하는 걸 제가 이제 구하려다가 네. 그 로프가 제 발목을 이제 휘감으면서 네. 발이 이제 180도 확 뒤로 돌아가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제가 2박 3일 동안 네. 7,700m 지점에서 4,300m 지점까지 2박 3일에 걸쳐서 제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사투로 벌어지신 내려오는 그때 장면입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었죠. 아 저렇게 업어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아, 저거는 이제 밑에서 네. 위에는 이제 그 깎아지는 수직의 암벽, 빈벽, 뭐 네. 설벽이기 때문에 바위벽이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동료들이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예, 어떻게 업어줄 수가 없는 거지. 예. 뭐 끌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 스스로 거기서는 제가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죽음을 택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들이 안타깝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단지 마음의 위안은 되겠죠. 예. 그러나 거기서는 제가 이제 제 자신이 포기하면 죽는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살아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틀이나 그 텐트에서 6,500m 지점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다시 한 5,500m 지점에 또 하룻밤을 자고 이틀 밤을 헬리콥터 같은 것이 구조하러 올 수 없습니까? 헬리콥터가 뜰 수 있는 고도가요. 예. 평균 한 5,500, 5,70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요. 그 위로는 안 되는 예, 예, 프로펠 돌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하. 그때 천상 제가 살려면 그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까지 내려가야 예, 되네. 베이스 캠프가 그때 당시 4,200m 지점이거든요. 그 안나푸나라는 봉우리는. 예. 근데 그게 또 산이 이렇게 협곡으로 돼 있어가지고 헬리콥터가 그 높이까지 5,000대까지 못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00m까지 내려와야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 헬리콥터 왔죠. 예, 구조 헬리콥터가 4,300으로 들어왔어. 그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이겠네요. 그렇죠. 2박 3일 만에 이제 헬리콥터에 후송돼서 그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 병원에 후송이 된 거죠. 그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엑스를 우선 막 후송 바로 이제 병원에서 엑스를 딱 찍어보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필름을 딱 갖고 오더니 저를 딱 바라보더라고요. 예. 기가 막힌 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이런 다리를 가지고 네. 그 높이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살아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하. 저는 발목만 어떻게 뒤틀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만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 뒤에 뼈가 또 두동강이 완전 나가지고 오른쪽 다리는 거의 뭐 엉망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시간을 고소해서 있었기 때문에 예. 빨리 그 수술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국으로 이제 또 후송이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한 뭐 너댓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사는 거죠. 예. 그때 의사분들이 뭐라 그래요? 산을 다시 탈 수 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정신 차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허연 다리가 딱 걸쳐져 있더라고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네. 보니까. 그 이제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쇠 핀이 또 4개씩이나 박혀 있고요. 네. 쇠가 이렇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홍길아, 너 이제 좀 다리가 좀 낫더라도 아마 너 높은 산 가는 거는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의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저렇게 끝나는구나. 저렇게 그냥 막 자기 꿈도 못 이루고 목표도 못 이루고 저렇게 끝이 나고 마는구나.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집안 식구들은 뭐라 그래요? 뭐 병원을 바로 후송됐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다 어제 뭐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예. 그냥 묵묵히 내려다보고 그냥 서로 마음속으로 그냥 뭐 얼마나 울었겠습니까만 눈물은 흘리진 않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런데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또 산을 타지 않았습니까? 히말라야에 네. 또 가셨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3개월을 이제 되던가요? 아니 3개월을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눈물의 사고를 보냈죠. 뭐 예.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예. 그냥 뭐
좌절의 늪으로 좀 빠져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가 오늘날 이 순간 이것까지 살아서 왔는데 예. 그 많은 뭐 시련과 실패와 좌절 경험하면서 더 나가서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겠다, 꿈을 이루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서 왔는데 어떻게든지 다리를 움직여갖고 내가 산을 다시 가야지 말이야. 그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이제 도봉산을 바라보는데 도저히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3, 4개월 만에 기부스를 이제 여기까지 한 걸 잘라내고 무릎도 안 구부러지고 발목도 안 구부러진 그 다리를 이제 막 이를 악물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막 수영장에 가서 뭐 근육 풀고 그래서 막 집 근처에 이제 아산 막 지평 짓고 올라가고 말입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북한산 100원대 정상을 올라갔어요. 이 핀도 안 뽑은 다리 가지고. 예. 그 이제 정상에서 막 쩔뚝거리고 울면서 이제 마음속에 다짐을 한 거죠. 아, 갈 수 있겠다. 조금 더 높은 산 갈 수 있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것이 미국의 이제 시애틀에 있던 마운틴 레니어라는 5,000m급 되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길 간다고 딱 이제 얘기를 했더니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홍길아. 저 그랬어요. 선배님 좀 산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그래, 나는 5개월 됐지. 얼마나 답답하겠냐. 너 진짜 답답. 집 근처 어디 조그만 뭐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봐라 그래. 그게 아니고 뭐 산, 뭐 무슨 산이 막 그래. 한 5,000m 할 때. 너 미쳤냐 이거야. 너 앞으로 평생 안진뱅이 생활하려면 너 산에 가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정신적 체력이 강하다고 그러지만 너 같은 그런 중상이 입은 다니면서 1년을 치료해도 뭐 물리치료해도 걸을까 말까인데 네가 5개월 만에 그건 말도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그 산을 다시 등반을 하고 마치고 내려오면서 8,000m 갈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제가 확신 없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그 이듬해 10개월 만에 다시 그 안나푸나를 5번째 제가 도전한 겁니다. 4번 실패한 안나푸나 5번째. 그래가지고 그 성한몸으로도 실패한 4번씩이나 가서 그 실패하는 그 산을 그런 중상 입은 달 가지고 5번째 만에 그때 정상 올라갔죠. 그 산이 아마 굉장히 동정어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몽길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말이야. 네. 아니요. 다리가 저런데도 여기를 왔으니까 이번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산이 받아준.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안나푸나 신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안나푸나가. 아우, 이놈 한두 번 실패하면 안 할 줄 알았더니 아우 내가 너한테 진짜 질렸어 내가. 내가 너한테 정성을 내줄게. 허락해줄게. 그러고 받아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어몽길 대장께서는 앞으로 뭘 더 하셔야 됩니까 이제? 그 16번째 8,000m를 더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마지막. 히말라야를 완전히 이제 다. 저는 아직까지 뭐 수평 이동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산을 좋아하는 좀 산악인이니까 저는 아직 수직 올라가는 이동을 것을. 올라가는 것을 저는 앞으로 더 추구할 것이고 네. 제가 이 마지막 제 목표에 네. 인생 목표는 마지막 16자 이거 자체가 저는 제가 여지껏 14자 해온 거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봉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의 모든 것을 저는 어떤 전력 투구할 것이고요. 또 이 산은 제가 2번이나 실패했던 봉우리입니다. 2001년도 한번 봄에 가서 실패하고 작년 가을에 가서 실패하라 하면서 정상 한 150여 미터를 남겨놓고 거기서 제가 동료 둘을 또 거기서 눈사태로 인해 가지고 잃고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요. 지나고 나서 그 사고로 이제 그 죽은 동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평소하고 뭔가 좀 틀리더라고요. 하는 것이 뭐 말이라든가 어느 행동이라든가 그날은 그날 전후로 해서 전후는 아니죠.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나고서 저희는 살아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짚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그 친구가 그 동료가 그때는 뭔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게 분명히 틀리더라고요. 평소하고. 지금까지 그 29번 그 도전했어요. 예. 그 15번 성공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제가 34번을 도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몇 명의 그 셀파와 대원을 이뤘습니까? 제가 4명의 셀파와 네. 6명의 동료를 제가 한국 대원을 이뤘습니다. 총 여기까지. 그중에 이제 유일하게 여성 대원이 1명이. 그 여성 대원은 같이 떠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같이 떠났습니다. 제가 아까 아니 정상은 따로따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정상은 이제 물론 따로따로 올라갔죠. 네. 시차를 두고 이제 네. 제가 먼저 올라갔고 네. 그 이제 후배를 내려오다가 한 20여 분 밑에서 네. 이제 만난 거죠. 네. 그때 이제 거기가 뭐 그 마지막 이제 대화가 이제 형 정상이 어디야? 바로 저기가 저 끝에 저기 보이는 게 정상이다. 조금만 힘내라. 괜찮냐? 그러니까 아, 괜찮아. 컨디션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무정히 건네주면서 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베이스 캠프랑 교신을 해라. 그다음에
내려와라. 조심해서 내려와라. 그래서 같이 등반하던 이제 파트너 셀파를 보고 이제 또 다짐을 했죠. 같이 잘해서 이제 정상까지 갔다 내려와라. 나 마지막 캠프로 빨리 내려갈 테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안다푸나 일봉 5번째 그때 성공했을 때 그때 그 사건입니다. 그때. 그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저기가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여기는 정상 성공했다 그러고 베이스 캠프랑 교신을 하고 그리고 내려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 된 겁니다. 내려오다가 실종됐군요. 그렇죠. 내려오다가 그 같이 등반하던 셀파와 같이 실종이 된 겁니다. 셀파도. 예, 셀파도 같죠. 참 그 대단한 그 여성 산악인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장하고 8,000m를 이제 4개씩이나 등장한 세계적으로 참 대단한 산악인인데 결국엔 그렇게. 저는 그참 이렇게 운명은 그래서 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엄원길 씨도 네. 내가 이 산에 오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짐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할 때는 물론 이제 설레는 마음도 있고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각했던 것은 과연 내가 이 비행기를 다시 타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떠나죠.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몇이세요? 올해요. 네. 45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네. 몇 살까지나 등반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네. 국내 같으면 벌써 제 나이 정도면 이제 이렇게 뒤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서 그렇죠. 거의 이제 후배들을 야 이제 좀 대장이라든가 베이스 캠프 정도까지만 가서 예. 진도 지휘하고 예. 이렇게 거의 이제 입으로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하는데 외국 같으면 예. 서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쪽에 어떤 그 문화적인 네. 도전적인 문화, 뭐 어떤 탐험적인 문화, 개척적인 어떤 문화 이런 것이 국가적인 국민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국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런 걸 등반한 사람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지원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분야로 그 산만 전력적으로 다녀도 그 모든 그 의식주가 해결되고 상당히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체력 관리 잘하고 어떻게 뒷받침이 되게 잘 되니까 한 50대 전후까지 네. 등반을 가능하게 하더라고. 8,000m급 정도는요. 하기야 뭐 그 사람의 나이라는 것은 뭐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포츠맨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20대도 네. 60대 체력만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네. 60이지만은 20대 네. 체력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원길 대장 같은 분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의 탱크다 그러니까 네. 탱크가 어디 뭐 그렇게 뭐 갑자기 힘이 떨어지고 그러겠어요? 네. 예. 제가 지금도 휘발유만 잘 넣어주면 얼마든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이거 뭐좀 후배들하고 같이 등반을 가도요. 네.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순발력이라든가 순간적인 어떤 순발력이라든가 네. 힘은 이제 저보다 좀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인 지구력 네.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제가 뭐 후배들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하. 산에 가서 네. 지키는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징크스 같은 거? 예, 그런 게 아니면은 있습니다. 뭐 딱 가서 안 하는 거? 네, 이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이제 산을 이렇게 히말라야 등반할 때 초반, 중반부 이렇게 등반할 때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지키나 마나 뭐 현지 애들이 특히 현지 셀파들이 네. 같이 등반하는 현지 고산족 셀파들이 걔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상당히 그런 게 믿음이 강하거든요. 네. 자연적인 그 신앙이 아하. 굉장히 그 철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막 이것저것 뭐 지키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그런 걸 좀 무시를 했어요. 근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게 돼요. 신경 쓰게 되고 네. 그런 걸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금기는 뭡니까? 어떤 금기라는 것이 게 대체적으로 이제 금기입니까? 어떤 살생. 뭘 죽이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뭐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데서는 절대 어떤 하다못해 예를 들어 자그마한 미세한 뭐 생물이라도 파리 뭐 모기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조차도 이제 안 죽이고 살생을 최대한 근무를 하는 거죠. 파리나 모기가 있다면 거기서 살면 천국이겠군요. 그렇죠. 그 산악인들은 절대로 살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에서는 대중 이제 절대 이제 그런 걸 아하. 금기시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이제 걔들이 하는 것이 이제 뭘 굽지를 말라고 그래요. 구우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불에다가. 음식을? 아니 음식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네. 뭘 이제 이렇게 구워 먹는 거 있죠.
직접 불에다 구워 먹는 거.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오징어 같은 거, 지포 같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구워 먹는데 그런 거 절대 못 불고기 먹어요. 같은 거 뭐 이런 건 안 되겠군요. 판에다 이렇게 직접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네. 직접 불에다 불에다 이렇게 대가지고 대서, 이렇게 예. 먹는 건 금기시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고 예. 바람이 온다, 눈이 온다고 그러고 절대. 아, 그것도요. 예, 그리고 뭐 그리고요. 태우지 말라고 그러고 예. 뭐 이렇게 태우지 말라고 그러죠. 네. 하다못해 뭐 베이스캠프 뭐 쓰레기 같은 게 휴지 같은 게 있어도 네. 모았다가 끝날 때 뭐 태우든가 네. 그다음 철수할 때 갖고 가져오든가. 내려오든가 예, 이제 그걸 등반 중에 뭐 모아서 태우고 막 이런 걸 절대 어떻게 하고요? 예,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불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런 얘기군요. 네. 뭐 태우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냄새 그리고 피우거나 이런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각자들 이제 대원들 간에 근데 우리 어몽길 씨만 꼭 지키는 무슨 그런 금기가 있습니까? 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지키는 것은 미역국을 안 먹어요, 저는 산에서. 미끄러질까 봐 그래요? 예, 진짜 아니 저는 미역국 바나나도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야, 거기 바나나가 이제 없으니까 네. 그건 안 먹는데 미역국은 하여튼 그거만 먹으면 이상하게 그런 날은 이렇게 잘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뭐 진짜 꼭 그거랑 연결시켜서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베이스캠프에 저랑 같이 가는 애들은 대대로 그 미역국을 안 내놔요. 예. 그래서 제가 미역국 놔도 저는 그냥 안 먹고. 딴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아니 다른 데들은 뭐 잘 먹죠. 근데 그 저는 사람들 이제, 잘 미끄러져요? 아니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게 아, 있고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진짜 그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 절대 욕심을 우리 항상 그 된다. 마음의 심신적인 어떤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예. 예, 예. 자, 그러면 다음 계획은 뭡니까? 다음 계획은 제가 이제 16번째 봉우리 네. 로체샬 네. 그것이 이제 제 올 그러면 가을에 하면 히말라야 산맥의 8,000m 봉은 다 하는 거군요. 다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제 위정봉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개 봉우리는 제가 새로운 목표를 세운 거니까 예. 이건 어떤 그 주봉의 또 그런 그 가치도 있고 네. 인정을 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새로이 자꾸 개발할 것 같아요. 예, 예. 또 봉우리를 또 하나 누리고 뭐 이것도 인정을 하고 저것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돼서 봉우리가 8,000m 되는 건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수직을 예, 높이를 좀 추구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네, 왜 산에 올라야 하는가? 왜 산에 올라야 하는가요? 예. 생각 많이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대답을 한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전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산을 다니고 네. 산에 이렇게 빠져들고 산에 미치게 된 것도 저는 자란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3살 때부터 원도봉산이랑 도봉산 골짜기에 산에서 살았어요. 예. 부모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산에 오는 등산객들 상대로 장사를 하시면서 네.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게 된 거고 삶의 도전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도심자들처럼 뭐 놀이터에서 놀이터 평지에 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산 속에서 도봉산 자체가 이제 놀이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삶 자체가 산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2000년도까지 제가 5월달 정도까지 그 산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거기서 산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산에 빠지게 된 거죠.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국내산에 만족하지 않고 히말라야 원전까지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또 목표를 세우고 꿈도 이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많은 실패와 사고와 어떤 좌절 뭐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러면서도 산을 가는 것이고 산을 오르는 것은 이것은 비록 그러니까 산을 좋아서만이 아니고 미쳐서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떤 전생에 제가 산이 아니었나 산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진짜 20여 년 동안을 거의 그러면서 거의 젊음과 청춘을 희망을 다 바치면서 참 뭐 죽음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산이었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산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그 이제는 산을 오르는 목적의 대상이 도전의 대상이 아닌 어떤 그 수행, 어떤 그 도를 닦는 도의 어떤 그 장소, 어떤 수행승과 같은 고행승과 수도승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살게 됐다고요. 삶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제 인생의 아하. 전부가 바로 산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산이니까 산에 가는 것이고 산이 저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거. 제가 산이기 때문에 산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산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있음으로 해서 산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산에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산에 올라가느냐 하는
우문을 드리기도 했지만은 이처럼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만은 이런 도전 정신이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가을 원정을 꼭 성공하실 거라 믿고 다시 한번 15번째 히말라야의 그 8,000m 봉을 성공하신 것, 등정에 성공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엄원길 씨에게 그 앞날과 그동안의 업적에 대한 격려의 박수를 크게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